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가닥TV입니다. 자, 2026년 상반기 공채가 보통 이제 사기업보다는 공기업에서 먼저 시작이 되죠. 이번에 서울 메트로, 저희가 서울교통공사라고 부르는 곳에서 이제 여러 직무가 이번에 공고가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 안에서 토목이나 건축, 전기 직무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기업 쪽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자소서를 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필기 시험을 또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 시험을 이제 보는 것에 대한 약간의 팁을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서울 메트로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서울 지하철의 전체 노선은 아니죠. 일부 노선을 운영하는 곳이고 서울시 산하에 있는 도시철도 공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별도 조직이 아니라 서울시 산하 조직으로 보셔야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얘네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면은 지하철에 대한 뭐 인프라 건설이나 관리 업무 그리고 시설 유지 보수 업무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우리가 교통 서비스에 관련된 뭡니까 전체 운영 업무가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토목 직무를 지원을 했을 때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교대 근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교대 근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24시간으로 이 업무에 대한 뭡니까 직무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주요 업무를 보게 되면은 직무 기술서에 자세하게 내용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업무는 결국은 유지 보수 업무입니다. 유지 보수나 노후 구조물에 대한 보관 관리죠. 실제적으로 서울 메트로가 어떤 신설 라인을 지속적으로 건설을 하고 그걸 다시 준공을 하고 운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나 품질관리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하 구조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집안조사라든가 구조 안정성에 대한 검토나 보강 설계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유지보수와 노후 구조물에 대한 보강관리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토목 직무를 지원할 때에는 자소서에 구조물 안정성 평가라든가 시공관리 경험 그리고 뭐 도면 해석 능력이 있다거나 측량이나 집안조사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다. 그리고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품질이나 일정 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나는 위험 요소와 관련해서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 행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 정도는 들어가줘야 됩니다. 건축도 똑같습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토목보다는 조금 더 약간 빌딩에 최적화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 건축물에 대한 리뉴얼이라든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계속 이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이용자 동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따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찰구에 패스를 찍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갑작스럽게 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기둥이 서 있다. 이제 이러면은 우리가 동선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지하철역마다 우리가 개찰구라든가 찍고 들어가는 포인트가 다 다르죠. 바로 앞에 버티컬로 있는 곳도 있고 우측으로 호리젠탈로 빠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설계하고 담당을 하는 것이 건축 직무에서 수행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건축 관련 법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뭐 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도 우리가 검토를 진행을 해야 되고 역시나 토목과 같이 시설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은 토목보다는 조금 더 사람에 대한 컨셉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자 중심의 설계 규정이라든가 뭐 규정 준수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는 현장 조정 능력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은 우리가 자소서에 들어갈 키워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CAD나 BIM을 어느 정도 그래도 다뤄봤다 아니면 내가 이걸 알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사용자 중심의 설계를 해본 경험이 있다 개선 사례가 있다 내가 뭐 어떤 공모전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봤다라고 하는 내용 정도가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전기직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건축이나 토목이 시설물이 운영이 되려고 하면 전력 설비가 있어야 되겠죠. 전력 설비에 대한 설계나 운영이나 점검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 부분은 뭐 분전반이나 변전반 아니면 배전 선로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직무를 지원을 할 때는 우리가 전력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다 그리고 안전 기준에 대한 준수가 역량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흔히 말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트러블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지금은 없지만 입사하고 난 뒤에는 내가 고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같이 언급이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업과 구분해서 공기업이 우리가 신입사원을 뽑을 때 직무에서 가장 그래도 좀 차별화해서 보는 역량이 뭐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존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하철역에 갔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전등이 딱 나갔는데 돌아올 생각은 안 해요. 그러면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건설 현장에서 가설 전기가 갑자기 쇼트가 나는 것과는 우리가 그 임팩트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즉각적인 문제 해결 능력, 이미디어트 액션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협업이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역량을 사기업에 비해서 공기업에서는 많이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공기업 특징상 직무가 어떤 한 부서에서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공고에도 보면은 각 포지션별로 직무 기술서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죠. 공기업이 사기업과 다르게 가지고 가는 특징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업에 일하시는 분들은 내 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기업에 가시면은 내 일도 하지만은 남의 일도 내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쓰실 때에도 이런 약간 협업이라든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역량도 같이 언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NCS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서울교통공사의 필기시험을 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교통공사에 대한 공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성에서 보는 사트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사기업에서 보는 약간 직무시험과 관련된 그 정도의 고난도 문제나 아니면은 뭐 암기가 필요한 그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목이나 건축과 전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대놓고 보았을 때는 출제 특정 자체가 문제를 조금 빨리 풀어야 되는 문제 형태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정확성이 중시되는 문제 그러니까 계산을 복잡하게 꼰다거나 해석을 뭡니까 약간 꼬아가지고 우리가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NCS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뭔가를 많이 풀기보다는 뭡니까 반복되는 패턴에 대한 것들의 유형을 조금 익히는 것으로 우리가 가시는 게 맞고요. 보통 한 대여섯 개 정도 유형만 익혀도 우리가 체감하는 난이도 자체가 많이 급락한다라고 대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공기업이 이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안전을 확보하겠다, 절차를 준수하겠다, 보고를 철저히 술수하겠다, 예방 중심의 활동을 실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답 방향이 나와지면 이거는 거의 뭡니까? 그게 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NCS에서 우리가 정답의 사고방식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안전하면서 조직에 리스크를 안 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 시험을 본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무시험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토목 같은 경우는 반복 출제되는 구간이 일단은 토질역학, 그렇죠? 그 안에서도 집안이나 안밀 전단, 그리고 구조역학, 그 안에서도 응력이나 처짐,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뭐 이거는 빼먹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시공학, 우리가 시공학 안에서도 공정이나 품질, 안전에 대한 부분, 이건 역시 우리가 계산이 아차차 나오는 폭탄형 문제보다는 개념에 대한 정의라든가 이것이 적용되는 조건, 예를 들어서 안밀 침하가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이냐? 또는 이 구조에서 취약한 부재는 무엇이냐? 라는 식으로 우리가 질문이 나올 겁니다. 건축도 똑같아요. 우리가 건축 계획, 건축 법규, 시공 재료, 그리고 건축 구조 기초 우리가 전공 과목에서 한 3-4개만 뽑아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법규와 관련된 숫자를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시로 나오는 문장들을 보면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냐? 그렇죠?避難동선 설계 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그렇죠?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다 이용자와 관련된 중심적인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키워드와 연결되는 부분이죠. 전기도 똑같습니다. 전력공학이나 전기기기, 전기설비 기술 기준, 그리고 보호개전 접지,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차단기가 작동해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봐. 그리고 지하 공간에서 접지가 중요한 이유가 뭐야?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나오는 전공 질문 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거를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까지는 공기업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다루지를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느끼게 된 바 사기업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공기업도 같이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딱 사기업이다 라고만 지원하시는 것보다는 두루두루 여러 곳에 내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사기업 쪽으로 지원을 하시지만은 공기업 쪽에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제가 드린 설명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교통공사에도 한번 응시를 해보시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필기시험을 보면서 전공 공부를 다시 하는 것도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현대건설 공채가 떴을 때 실무 면접 때에도 이 질문들이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 연결이 되는 거다. 한번 공부를 해두면은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여러 곳에서 우리가 두루두루 쓸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